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우리 오늘 이제 꼬꼬 부부예요. 꼬꼬 부부인데,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데, 익명이에요. 네. 그런데, 제목이 이래요. 고아, 파혼당함이라는 제목인데, 또 어떤 사연이 있었다고 하죠? 모 대기업 소속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대기업 직원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근데 이 사연을 쓴 글쓴이 A씨라고 하는데, 네. 오늘 파혼 당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네. 이제 가정사를 털어놨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이 A씨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예. 엄마랑 누나랑 이제 혼자, 엄마랑 예. 이제 누나랑 이렇게 나를 키웠는데, 예.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뭐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고, 결국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네. 이제 누나는 고등학교까지 자퇴를 하고 이 A씨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 두 분을 다 이제 여여서 네. 이제 뭐 부모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고아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그럼 이제 누나가 거의 뭐 학교까지 자퇴하고 그쵸, 도맡아서 뭐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그렇네요. 네. 예. 근데 도대체 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씨는 물집이 터지도록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중학교 때는 영재학교를 가시고 오이 똑똑하시네요. 또 서울대도 가시고 예. 또 감사하게 그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예.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또 마쳤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박사 후 연구원 월급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누나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모은 돈이 뭐 딱히 없었어도 이제 본인은 이제 교수를 꿈꾸면서 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는데 직장 이제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면 네. 교수 임용에도 이제 도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진짜 이를 악물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누나 나중에 보답해야지라는 네. 심정도 물론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까지 가시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기업에서 지원받아서 간 거니까 이제 아마 그 의무 기간이 의무 기간 있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교수를 꿈꾸는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네요. 예. 열심히 그러네요. 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네.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네. 계속 누나를 걸고 넘어지시더래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친구도 이 사정을 뻔히 알 거 미리 아니겠어요? 알았을 텐데 네. 굳이 그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 편을 들면서 언제까지 누나를 모실 거냐 아이고. 그렇게 물었대요. 예. 뭐 물어볼 수는 있죠. 뭐가 이제 뭐 왜? 누나 또 모시고 사는 건 또 예, 그럴 수 예민한 있으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묻길래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누나한테 내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털어놨대요. 네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 상견례 자리에서 예. 그럼 결혼은 못 하겠다라고 하길래 아유. 알았다 기분 나쁘다 하고 이제 나와버리신 파혼을 거예요. 하고 그냥 나오신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어쨌든 시댁 가족이어서 뭐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일부.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말만 누나지 거의 부모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견례장에서 막 그렇죠. 계속 그렇게 이제 좀 누나를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는, 마치 누나가 이 결혼의 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은 당연히 상하겠죠. 물론 꼭 뭐 시댁뿐만이 아니고 친정도 마찬가지고 양가 부모님 일방을 모시고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않아요. 거고 예. 이 부분은 당연히 혼인 전에 얘기가 돼서 어떤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합의가 없어서 네.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 혹은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일단 덮고 가자. 라고 했다가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걸 해결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 봤을 때 네. 여자분 입장에서 조금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왜 하필 상견례까지 끌고 그러니까요. 와서 왜 상견례 자리면은 부모님을 대신할 정도의 누나분이셨으면 누나분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 당사자 앞에서 그런 모욕을 줬어야 되는 건지 미리 조금 남자친구와 의논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 그럼 얘기가 이제 남자친구와 얘기가 됐으면은 부모님도 조금 뭐 탐탁치는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쵸. 이제 오셨을 텐데.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사귀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사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됐고 하면, 그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님들한테 말씀 드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응.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게 영 싫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상견례 안 했겠죠. 제 생각엔 근데 그래요. 이게 여자친구도 알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상황을 알고는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완강하니까 그냥 평소에 얘기를 못하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도 계시겠다 이제, 업은 상태로 강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쵸. 생각. 너무 아픈 데를 긁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너무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이 여자분 집에서도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모시고 사는 건 둘째치고 여태까지 번 월급 전부를 누나를 가져다주고, 물론 결혼을 주겠다. 하면 새로운 가정이 또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남자분이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누나한테 내 전 재산 다 줄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 이게 약간 일종의 어깃장이랄까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계속 뭔가 이제 누나를 계속 이렇게 걸고 넘어주고 딴죽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에 기분이 상해서 저는 이게 한 말이고, 이게 내심의 진짜 의사가 아니라,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누나한테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요 사연 내용 안에서는 그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그 누나한테 어떤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사실은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높아심에 이제 누나도 혹시 이제 가정이 따로 꾸리고 있는지, 왜냐면 그러면 또 이제 누나는 누나대로 가정생활을 하실 거니까. 근데 뭐 상황을 앞에를 얘기를 보면 월급을 여태까지 전부 다 드렸다라는 걸로 봐서는 따로 부양해 주실 만한 가족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사정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니까 그냥 그런 정도. 누나는 뭐 가정 꾸리셨는지, 혹은 뭐 우리 딸이 나중에 이렇게 좀 우리 사위랑 잘 이제 둘이 오순도순 노후까지 잘 지낼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뭐 좀 공격적인 언사라든지 뭐 좀 이렇게 무시하는 언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충분히 속상할 만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맞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사실 이 상황 자체가 특수한 건 맞아요. 누나가 대신 자퇴까지 하고 그쵸.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본인을 키우고, 심지어 이제 또 본인은 잘 장성해서 월급 버는 족족 다 이제 누나를 봉양하는데 드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했으면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좀 잘 풀어나갔어야 될 때, 제가 이 글만 봤을 때도 물론 기분 나쁜 건 100배 공감하지만 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너무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되게 뭐 사랑하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그렇게 어렵게 컸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누나분한테. 근데 뭐 현실적으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같이 모시고 살 상황이 되면 그것도 뭐 고려해 볼 부분이지만, 뭐 일단은 이 사례 자체에서 봤듯이 뭐 월급을 전부 다 뭐 누나를 드리고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조율을 하자. 대신 나도 다른 경제적인 또 외적인 부분으로 또 잘 모시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누나분의 그런 어떤 태도나 텐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내가 여자친구 입장이라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해줬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번듯하게 희생을 해서 누나가 희생을 해서 잘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이게 마치 자 이제 해봐. 내가 네 신랑 될 사람 이렇게 내가 개고생을 하면서 키워놨으니 네가 나한테 보답해야지, 이런 텐션이면 딱 반감이 당연히 생길 것 같고.
남편의 태도도 중요하겠죠. 남편의 태도도 또 만약에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무조건 막, 누나야라고 한다면은 또 그 부분도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말만 이게 입장만 누나인 거지 뭐 시부모랑 똑같은 구조인 네.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상견례에서 혼사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왕왕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모쪼록 이 두 분이 일단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충분히 서로 잘 논의가 협의가 되면 네. 또 극복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좀 그렇게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인연이 아닌 거니까 또 예. 서로를 또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 만나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네. 이렇게 파혼된 사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